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어요. 이제 5월달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죠. 벌써 5월달이에요. 근데 5월의 시작을 왜 이렇게 천둥번개치고 비가 오죠? 그죠? 근데 오늘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 오늘 집에서 학원까지 35분 걸렸어요. 35분. 차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아, 그렇구나. 노은 날이구나.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나도 상노동 하는데. 아, 그렇구나. 왜 없나 했네. 노동자 날이구나. 바보 같네. 참 이상하다. 오늘 왜 느낌 이상한 싸한 느낌 있잖아요. 나만 살아있고 다 죽은 느낌. 왠지 모르게. 아, 그런 원인이 있었네. 와, 정말 차가 없더라고요. 3호터널 나왔는데 차가 안 보여요. 저 사거리 차가 한 대밖에 없어. 웬일이지 이게? 이랬더니 그런 날이었구나. 우리는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됩니다. 봐봐요. 요번 과정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요. 오늘 강의 계획서 하나 들었죠? 강의 계획서 펴보세요.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새로 개강할 때는 항상 이제 요번 2달 동안 뭐 배울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들 이거 이제 우습게 보고 그냥 찢어버리고 마는데 그러지 말고 요번 5, 6월 달에 뭘 해야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제 공부라는 거는 주요 라인이고 부수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요 라인에 대한 부분도 못하면서 부수 라인 낑기는 거는 주요 라인 방해만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매번 얘기합니다만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수업 듣고 있잖아. 우리가 오프라인이니까 뭐 동영상 보시는 분도 보고 있겠지만 근데 그 이외의 것을 추가하는 건 내 걸 다 소화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뭔가 더 듣고 싶다면 근데 뭐 정규 수업은 제끼고 내가 딴 걸 듣겠다 이러면 이제 시간 낭비가 돼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은 정규 수업을 다 소화하고 나서 여유가 있다. 특히 2차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럼 이제 시간 남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수업도 하지 않은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날 수업 소화하는 것도 숨가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뭐 기존에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2달 쉬었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예. 학원 가다가 왜 쉬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좀 해야 돼요. 어쨌건 그만두려다가 다시 왔나? 어쨌건 이번 타임은요. 우리가 기출문제 과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기출문제 과정.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이 여기 나와 있어. 해커스에서 이렇게. 그쵸? 보통 기출문제집은 다 이걸로 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기출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나온 게 있으면 쓰면 되지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기출문은. 그리고 이제 예상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나온 해커스 문제집으로 가는 겁니다. 엊그제 봤더니 뭐 교재 뭘로 쓰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하고요. 그리고 항상 보는 그림책 있죠? 2가지 그림책으로 30분 정도 이론 설명하고 30분 그 부분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기출문제 과정 그러면 또 대부분들 문제만 푸는 줄 알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림책으로 1시간 수업하면 30분 이론 보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 30분을 문제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보던 것보다 속도가 빨라지겠죠. 내용은 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보다는 이제 예상 문제 들어가면 좀 많아져요. 기출은 기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평가사 나왔던 문제에 대한 부분도 추가 설명 드릴 거라서 설명은 조금 추가되겠지만 3, 4월에 비해 많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조금 늘 것 같아요. 평가사 나온 건데 우리 점 아직 안 나온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과정 7, 8월 들어가면 그때는 조금 내용이 늘을 거예요. 왜냐면 예상 문제니까. 기출된 건 아니어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요번 달 공부의 어떤 포커스는요. 기출문제를 정복하자 이 얘기예요. 기출문제. 그렇죠? 우리 기출문제는요. 매달 얘기하지만 1차 과목은 뭐라 했어요? 거의 90% 이상이 나온 게 또 나와요. 거의 1차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걸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냥 뭐가 된다? 기출만 호흡하면 어쨌건 7, 80은 나와요. 1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가 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기출만 파악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2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출은 반 정도.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 반 정도라고 보고 나머지 내용은 안 나온 게 나올 수가 있다, 반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그쵸? 오해겠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봐야 되는데 1, 2, 3, 4월 달 과정에서 체계화 내용 학습했다면 5, 6월 과정은 뭐다? 35년 동안 뭐하죠? 진행되어진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진도별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기출 문제 회차별 모의고사가 있어요. 장판지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문제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푸는 분이 있는데 비추천.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금방 봤잖아요. 절반 정도는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 괜히 뭐다? 시간 낭비를 해요. 그거 본이라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오해 말 건 그냥 기출문제집 진도별로 돼 있는 거 이거면 충분해요. 사실은 나중에 뭐 시간 남아서 넘기는 걸로 시간 보내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장수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렇죠? 내가 또 살지 말라고 했다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고요. 또 혼나니까 우리끼리 나 찍었구나.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되고 40문제 중 50%까지는 기출문제 회를 달리해서 반복 기출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법은 기출만 봐도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공법은 50%니까 기출만 보면 안 되겠네. 예상 문제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꾸 얘기하지만 합격자 상위 10% 점수 60점이에요. 뭐라고요? 합격자 상위 10%가 몇 점이라고요? 60점입니다. 그럼 뭐예요? 50점이면 아주 양호해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기존에 나왔던 기출이라 해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예상 문제 조금만 추가하는 거야. 한 1, 20% 정도? 그렇죠? 40%가 아니고 여기다가 1, 20% 정도의 예상 문제만 추가한다. 언제? 7, 8월 달에 가가지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의 기출이 제일 중요한 거란 사실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출된 거 반복도 나오는 거를 절대 실수하지 않고 맞춰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잘 모르겠는데 자주 안 나오는 게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자주 안 나오는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그냥 버리라고. 그렇죠? 잘 나오는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봐야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했었는데 우리 그림책에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필수 지문 정리와 관련된 진도별로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기출문제 과정 전에 오후에 특강으로 진행했던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제가 참고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림책 안에 필수 지문과 챕터별 기출 지문 있죠. 이거를 먼저 읽어보고 오늘 와서 문제를 보시면 답이 훤히 보일 겁니다. 다 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그냥 앞에 진도별로 챕터별로 보다 필수 지문하고 기출 지문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수업을 들어보세요. 그럼 보다 훨씬 더 잘 들어요. 두뇌.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술술 풀리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해요. 뭐라고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답이 다 보여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필수 지문 정리하고 기출 지문 그림책에 있는 거 활용해서 적중 학습을 준비하는 게 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뭘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 이것저것 자꾸 자료 만들고 새로운 자료 구하고 이러지 마셔라. 보던 거 보는 게 제일 낫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거 뭔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점부터 다시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선택과 집중하고 필수 질문 정리된 거와 기출 질문 하셔라. 그리고 요번에 또 5월달 또 하나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 정도 지금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개발, 정비, 건축, 주택, 농지 보면서 이제 앞뒤 법들이 많이 헷갈리는 법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용이 헷갈리죠. 뭐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의 내용인지 농지법의 내용인지, 그렇죠? 매수 청구가 앞에 건지 뒤에 건지, 매도 청구가 정비인지 주택인지 등등등, 그렇죠?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국토계획법인지 정비법인지 아니면 주택법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따라서 달라져요, 정의가. 그런 거를 공법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하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월은 요거 좀 소화 좀 하셔야 돼요. 비교 테마 특강. 그쵸? 아마 이게 5월 마지막 주 일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날짜가 5월 25일이 맞나요?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5월 25일. 그쵸? 마지막 주 일요일이에요. 5월 25일 날 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거 이제 하고 나면요.
그 다음 6월부터는 그림책하고 이 비교 특강집을 같이 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그림책으로 이론을 보다가 비교할 게 생기면 비교집 몇 페이지 봅시다라고 같이 볼 겁니다. 그때부터. 이해가셨죠? 그럼 6월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책하고 비교 특강집하고 문제집하고 세 권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럼 중간중간 비교해 보셔야 돼. 한꺼번에 여러분이 혼자 보려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월 25일 날 수업할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비교해 줍니다. 6시면 끝나요. 오래 안 해. 그쵸? 그리고 평소에 수업할 때 그 다음 주부터 중간중간 확인할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장을 안 나오면 동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하는 말인데 마지막에 10월 달에 가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비교 특강집을 보면 완벽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합격자 모임 가면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되게 헤매다가 비교 특강 듣고 뭐가 혼동되어지는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요? 더 헷갈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험 때쯤 가가지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비교 특강 들으면 더 헷갈립니다. 그렇죠? 왜? 이제 아는 게 있는 거니까. 안 헷갈리는 건 뭐죠? 안 헷갈리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안 헷갈릴 수가 없어요. 나도 지금도 헷갈려요. 25년을 봤는데도. 근데 여러분 당연히 헷갈려야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안 헷갈려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월 달쯤 돼서 혼선 시작되면은요,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재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5월, 6월 달에 혼동을 조장해 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0월까지 나머지 기간 동안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그 점 아시면 좋고, 요건 소개드리는 거니까 공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5월 달 정말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결강하는 거, 그 다음에 결석하는 거,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쵸? 오늘도 보니까 평소에 나오실 분들 한 연합무 분들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어디가 계신지, 근로자의 날이라고 놀러 갔는지, 뭐 등등등, 뭔 원인이 있겠죠. 가끔 안 나오면 어디 갔어요? 해외여행 갔대요. 왜 그러지? 부러워서 그래요. 어쨌건 나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결강하고 결석에 대한 부분은 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5, 6월 마저 지나고 7월 되면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강의실에 있으면 추워 집중이 안 되고, 나가면 더워 집중이 안 되고, 집에 가면 속상해서 집중이 안 되고, 그렇죠? 집중이 안 돼요. 7, 8월은 정말 그날 수업만 소화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예요. 너무 더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5, 6월이 마지막 기회니까 좀 최소화하고, 행사 좀 최소화하고, 또 개인적인 모임 같은 거 있는 거는 최대한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렇죠. 시간 없어, 우리. 가족 모임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어떤 분은 뭐, 가족 모임 다 제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어버이날 행사는 해야지. 우리 부모님들도 만난 거 사드리고 또. 뭐가 제일 효도해요? 말 잘 듣는 거, 돈 붙이는 거. 돈 부시는 거. 제일 효도해요. 무슨 뭘 잘 더 쓸데없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은 5, 6월 지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다음 카페에는 자료 같은 거 보라고 놓은 거고, 인스타는 일상 공유하자고 한 거고, 영상은 유튜브로 보자고 올리는 거고, 하루 한 문제 같은 거 보는 거는 뭐다? 네이버 밴드에서 하자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가할 때 좀 가입 좀 하고, 구독 좀 하고 좀 소통 좀 합시다. 딴 건 됐고 밴드라도 좀 들어오세요. 밴드라도. 그래야 하루 한 문제 볼 거 아니야. 그렇죠? 벌써 여러분 하루 한 문제도 완성이 돼가요. 지금 거의 100문제가 넘어가더라고요. 100몇십 문제. 지금 주택법 마무리해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농지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0여 문장, 125 지문으로 우리가 구성될 것 같은데, 어쨌건 제가 매일매일 적으라고 했죠. 안 적었을 거예요, 보나마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하고 있는데, 기회 되면 또 그것도 따로 소개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고요. 8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8주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진행하게 되는데, 진도는 매번 같아요. 국토개혁법이 이제 한 3, 4주 하고, 그렇죠? 개발, 정비, 건축, 주택농지 이런 식으로 8주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벌써 6월 말 이러면 7월 초 오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내가 기출문제집 어디까지 풀어오세요라고 하는 페이지를 적어준 건데, 안 풀어도 괜찮아요.
자꾸 얘기하지만 기출문제집 풀어오는 게 좋겠죠? 그 말은 풀고 싶단 말, 안 풀고 싶단 말? 풀어야 되는 건 알지만 풀기 싫다는 말.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한 첫 주 정도는 하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둘째 주, 셋째 주 가면 또 꾀가 생겨가지고, 아이, 귀찮은데? 이러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하고 이제,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수업 듣기 힘드네. 혼자 풀어야지.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뭐다? 풀고와 듣는 게 좋아요, 진도별로. 하지만 다음 거는 뭐다? 안 풀어도 좋으니까 일단 들으세요. 그게 두 번째. 그쵸? 떨어지는 건 뭐다? 안 풀었다고 혼자 푼다고 해서 만들어 오는 거. 그럼 불합격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시면 안 돼. 부담 갖지 말고 안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할 때 다 30분 정도 진도 나간 다음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려요, 사실은요. 그리고 문제가 보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뭔 놈이 이렇게 해설이 많아. 그쵸? 해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집만 가지고도 공부해도 되겠어. 그렇죠? 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쨌건 문제집에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 어려운 문제도 별로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있으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침에 한 10분, 20분 먼저 와서 그림책에 있는 기출지문 정리라도 필수지문이 어려우면 기출지문 정리라도 먼저 읽어보시면 기출문제는 풀릴 거예요. 제가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만 기출적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림책에다가 읽어보고 보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두 달 동안 또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그쵸? 지금 5월이라서 앞에 오리엔테이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다 한 거야. 그리고 행정청 조직에 대한 거 6페이지 내용 모르는 분들은 따로 좀 공부 좀 하셔야 돼. 그림책 어디 갔어요? 그림책. 네, 거기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11월부터 이제 공부해 와서 반년 정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좀 느슨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느슨해지고 약간 좀 루즈해져 있는데 그거 좀 타이트하게 좀 해줘야 돼요, 지금. 그렇죠? 5, 6월에 놓치면 정말 재수밖에 없어요. 5, 6월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아시죠? 5, 6월에 좀 바짝 당겨줘야 돼. 시간 좀 확보하고. 다만 건강이 중요하니까 너무 공부만 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시고 쉬는 시간은 쉬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몇 분은 너무너무 피곤해 보여요. 다크서클이 무릎 와 닿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 쓰러져요. 무슨 뭐 붙으면 뭐에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쉬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막 밤새고 이러면 안 돼요. 한 12시엔 주무셔야지. 막 3시까지 공부하고 막 그러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니 어젯밤에 제가 3시에 잤는데 집을 순회하잖아요. 문장이 잠겼나, 뭐 불 꺼졌나, 가스불 껐나, 뭐 점검을 내가 하거든, 잘 때. 근데 아들이 안 자고 있는 거야. 공부하고 있어요. 3시인데. 깜짝 놀랐어. 너 미쳤냐? 이랬다? 그랬더니 내일 시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야 돼. 안 자면 안 돼. 그랬더니만 좀 이따 자겠대. 밤 샜나 봐. 공부 못하는 애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가서 머리 아파 다 틀리고 온다. 이제 바로 내가 뭐래 내가. 아유 그새 같아 진짜. 살 수가 없어 내가. 나는 안 그랬는데.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머리는 엄마 머리 담는다고 했어요. 신경 길어 죽겠어 하여튼 간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를 계획하자. 그렇죠? 이용에 관한 법. 여러분 얘기합니다.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시작.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계획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죠. 계획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규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자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이름을 길게 이해하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이 몇 문제가 나온다? 이게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법의 범주로 본다면 30%에 대한 기출을 되는 부분이 이 법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정비하고 개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법이 거의 절반 가까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정비 6문제, 개발 6문제 아닙니까?
그럼 몇 문제예요? 결론적으로는 24문제거든, 결론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다? 60%인 거예요. 이거의 베이스가 사실은. 이 법 자체는 30%지만 개발 정비도 어차피 이 법이 터잡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60%가 이 법에 관련돼 있다고 보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을 보게 되는 게 대부분의 문제 패턴이다. 근데 매번 얘기하죠. 다만 국토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건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국토를 직접 계획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하는 식으로 규제를 가하자. 뭐라고요?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기 힘드니까 기초단위는 뭐다?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뭐예요? 실제 우리는 국토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국토를 이루는 기초단위 뭐다? 도시. 도시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죠.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자, 우리가?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하여 규제코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공부하는 게 대부분의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가 다 모인 뭐가 된다? 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도시계획이라는 도시, 국토의 기본 단위부터 계획에 대한 걸 배우게 된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계획이 나오면, 시작,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하는 거야. 가운데부터 규제를 하는 거야. 반대로 하면 안 돼? 안 돼. 규제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다가 계획을 만드냐는 거지. 그러면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 만들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지 알아야지 뭘 규제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국에 이와 같이 뭐다? 이와 같이 도시가 120여 개 도시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모든 도시마다 다 뭐예요? 계획을 만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경우일 때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그 도시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 모여서 국토의 규제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수도권 위주로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페이지에 나만 있는 거죠. 여러분 없어요. 듣기만 하라고 했죠? 이걸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내용에서 보면 대부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죠. 서울시 이제는 들어서 알고 있죠? 도시에 대해 뭘 만들어요? 아직 모르네. 뭐라고요?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 뭘 만든다고요? 도시계획. 또 다 까먹었네. 저번 시간에 주택법, 농지법 봤더니 다 까먹어서 또 이제 앞에를 금방 얘기했잖아요. 서울시란 도시에도 도시계획이, 고양시에도 도시계획이, 김포시의 도시계획이, 인천시의 도시계획이, 전국의 120개 도시마다 다 도시계획 만들어서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근데 우리는 서울시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위주로 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하는데 서울시는 커요? 대따 커요? 대따 커요.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서울시만큼 크고 잘 정비된 도시 찾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뭐가 되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워낙 크니까 도시의 스케치를 먼저 해줘야 돼요. 뭐 하자? 스케치. 그게 뭐야? 기본계획. 그러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본 그림을 그릴지 스케치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기본계획.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도시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할지 계획을 만들게 돼요. 그럼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 스케치하고 거기에 맞춰 본 그림으로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관리하고 규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공법의 대부분 내용은 뭐가 된다? 바로 요 도시 관리 계획이 주요 공부 라인인 거죠. 그렇죠? 그럼 도시 관리 계획 길게 얘기해 봐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도시라고 나오면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렇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데
그것에 지침을 주는 게 뭐야? 기본 계획인 거야. 스케치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본 그림 그리는 거야. 그럼 뭐야? 만약에 서울시 안에다가 이와 같이 도로 같은 걸 만들어요. 도로, 공원을 만들어요. 그럼 이런 것들 뭐라 그래서 어려운 말로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 도시 인프라. 그럼 이 기반시설을 쭉쭉 뻗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으로 규제를 해야죠.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요. 그래서 결정된 게 바로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써요.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도로라면 그건 도시계획시설인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고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 봐봐요 여러분, 종로도 지금 오다 보면은 이게 사거리 있잖아요. 그러면 종로 3가 사거리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길이 얼마나 넓어요. 그 길 만드느라고 땅값만 얼마쯤 할까요? 이 도심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 수조 원, 수백조 원이겠죠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다 쭉쭉 뻗은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계획으로 규제하지 않고 만들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럼 개별 소유자들이 나는 토지 못 내나, 나 뼈를 묻을 거야 이러지 않겠냐고요. 보상금 더 받아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계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뭐라 하는 결과를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봐요. 해봐. 움직여봐. 기반시설이 있어요. 시작.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인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기반시설이 어디 있었냐면 기억나죠? 기반시설이 이렇게 서울의 외곽을 돌고 있었어. 고양, 의정부, 서울, 그리고 인천, 안양, 광명 뭐 등등 걸쳐 있어.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 이런 길은 뭐가 될까? 여러 도시에 걸려 있겠지. 이게 뭐야? 광역시설인 거야. 즉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그럼 같은 도로도 얘는 뭐야? 광역시설. 그럼 이것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다가는 광역 계획권을 정해. 여러분 그림책에는 8페이지 오른쪽 위에 써 있을 거야. 광역계획권.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광역계획권을 잡아주는 거야. 요 파란 섹터에다가. 이해 가셨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잡히지. 그럼 거기에 뭘 만들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물어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건 도시계획이지? 이제 안 속네.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시작?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거야. 광역계획권이 안 정해지잖아? 그럼 광역시설이어도 광역도시계획 만들 필요 없어.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뭐다? 도시계획을 만들 때 도시계획은 두 가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서울시간 도시에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돼. 만약에 여기 송파가 지나가. 오른쪽에. 그죠? 송파. 외곽순환도로. 지나가죠? 그러면 이 지나가는 부분에다가 외곽순환도로 만들기로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 짓겠대. 돼, 안 돼? 안 돼.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돼.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돼. 그리고 8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있듯이 뭐다? 국가계획이 있어. 국가계획.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뭐야? 바로 국가계획이야. 그럼 국가 어디가 됐건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뭐다?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어진다? 부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오해 말 건 국가계획이 우리 도시와 관련이 있어야 돼. 우리 도시와 관련이 없는 국가계획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과거에 MB정부 때 4대강 보호사업이 있었어. 국가계획 사업이. 성남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거기 강이 없거든. 이해가십니까? 됐죠? 그러다 보니 국가계획은 써있지.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 8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써있을 거야.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게 아래에 있는 계획 만들어줘라.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서울시 안에 요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 서초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럼 요 동네 서초구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라고 한다면 여기는 서울시의 전부야, 일부야? 일부지. 그럼 서울시 일부 서초구의 재개발, 서초동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하겠지. 서울 전체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일부에 필요한데 서울시의 전체의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그럴 때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우리 뭐라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뭐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뭐라 불러? 지구단위 계획이라 부르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해봐요. 제일 위에 국가계획,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광역도시계획, 서울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서울시 일부 지구단위 계획. 이게 도시관리계획 비롯한 계획의 지위인 거예요. 점점 뭐다? 계획을 만드는 범위가 좁혀지는 거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지면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는 들으면서 외워요. 그렇죠? 이제 문장 안 봐도 돼요. 이게 원래 문장으로 보면 이것만 두세 페이지예요. 지금 원래 말을 설명한 게. 근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번에 평가사에 또 나왔어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하라. 그럼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부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렇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우리 내용에서 왼쪽 위에 나와 있을 겁니다. 봐보세요. 왼쪽 위 뭐라고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에다가 국가계획에 부합하라. 다름은 뭐가?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은근 잘 나와요.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번 주도 얘기했었습니다. 저번에 도시계획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도시계획은 기본이 되어져요.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엉망이게 되면 다른 법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 다른 법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 계획도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다른 법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 계획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뭐가 기준? 도시계획이 기준. 시작. 도시계획이 기준. 이래서 뒤에 가면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다른 법에서 용도지역 등 정할 땐 우리 법의 용도지역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법의 용도지역 지정이 우리 법의 용도지역에 위해를 줄까봐 여러 가지 뭐 심의를 거쳐요, 승인을 해요, 협의를 해요. 이런 규정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또 작년 문제였었고. 알겠습니까? 어쨌건 뭐예요? 도시계획이 규제에 대한 다른 법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 계획의 기본이 되어지는구나. 기준이구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관된 규제가 안 되겠죠. 됐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기본 계획은 어디에다가 광역도시 계획이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다름은 뭐가?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이해갑니까? 다름은 뭐가?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근데 뭐 좀 물어봅시다. 근데 제가 4번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옛날에 평가서 한번 나왔던 문제거든요. 하나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써봐봐요. 주택이나 교통이나 그렇죠? 뭐 수자원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의 주택 부문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의 주택 부문에 대해서 부문별 계획을 만들어요. 서울시 전체의 뭐다? 교통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 수자원 부분에 대한 부문별 계획, 그 다음에 환경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문별 특별 부문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종합계획이 기본계획이니까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나와요. 그쵸? 뭐라고요? 수자원에 대한 부분의 부문별 계획, 교통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 주택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 부문이에요. 서울시 전체의 주택 부문, 서울시 전체의 환경 부문. 이해갑니까? 그 부문별 계획을 만들면 어디에 부합하라?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뭐니까? 종합계획으로 기초가 되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의미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 옛날에 평가사에 3번 나왔고 중개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의 시기 봤고요. 오른쪽에 뭐가 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계획을 만드는 거고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구분되어지고 기본계획은 뭐라고 했죠?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지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본계획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게 뭐다? 도시관리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 길게 얘기해봐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1, 2, 3, 4, 5, 6, 7. 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위 계획이 어디? 광역도시계획, 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생활권 계획은 이따 얘기할게요. 기본계획 얘기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의 도시기본계획이에요. 뭐라고요? 생활권 계획은 뭐다? 서울시의 일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다. 일부인 생활권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일부의 관리계획은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잖아. 서울시 일부에 굳이 말하면 생활권 단위의 기본계획이 생활권 계획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 요번에도 나왔고 평가사에 또 기출됐고 그러면 봐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8가지가 있어요. 요 내용 확인하는 거면 얼마 걸린다? 이것만 거의 6주 걸려요. 8주 중에. 이거 다 확인하면 진도 끝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두 팔 좀 들고 14페이지 볼게요. 먼저. 표정은 두 팔을 들고 어떻게 넘기냐 임마. 지금 미안합니다. 봐봐요.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왜 이렇게 왠지 오늘 비 오는 기분이 좋지? 그죠? 그리고 산불도 있으니까 얼른 와야 돼요. 그죠? 대구도 그 함지산인가 뭔가 불 다 재발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주민들 대피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여기도 불 나면 마찬가지야. 다 대피해야 돼. 이해 가십니까? 왜 이렇게 산불이 자꾸 나는 거지? 일부러 붙이나? 그럴 수도 있어. 하도 이상한 사람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여기 봐요. 그러면 14페이지. 제가 매번마다 강조하는 건데,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합격의 시간은 돌고 있어. 지금 안 늦었어. 아직도. 여러분들 계속 국토계획법 볼 때 개발법부터 안 봐서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그리고 개발법 들어가면 국토계획법 한 개도 안 봐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또 주택법 끝나고 오면 또 기억 안 나요. 계속 이런 식이야. 그럼 계속 원점이에요. 계속. 그죠? 자꾸 얘기하지만 오늘은 복습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 듣는 게 복습이거든요. 그리고 문제 풀었잖아요. 다시 풀 것도 없어요. 다 한 거라서. 오후에 뭐 하라고요? 개발법 좀 봐요. 동영상을 보든가. 혼자 하기 싫으면. 나는 그림책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동영상 봐. 계속.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그림책을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담도 기억하고 그 위치에 뭔 얘기인지도 기억이 나요. 내 말 뜻 이해하죠? 그렇게 한 권만 줘 패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한 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섞어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계속 까먹어요.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봐요. 도시관리 계획인데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뭐 하려고? 관리하려고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거야.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려고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계획이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 나올 때 매번 얘기하죠.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 길게 얘기해봐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단어 외우지, 문장을 외우지 말고 단어를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 도시계획 사업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정비사업.
세 가지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걸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무슨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따로 또 배울 거예요. 이게 6문제가 나오는 세 번째 법이 되어져요, 사실은. 이게 큰 그림인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해요. 토지 구획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뭐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그렇죠? 서울로 본다면 강서 마곡지구. 택지개발 사업까지 얘기하면 송파 위례. 이런 데가 대표적인 뭐다? 도시개발 사업 부지로 신도시를 만든 거고, 한참 계속 지금도 ING인 게 성남 대장동, 뭐다? 분당 대장동의 도시개발 사업. 그쵸?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게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토지구획 정리를 위한 사업이구나. 대규모의 토지형질 변경 사업이구나. 시작. 이건 그래서 뭐가 되죠? 도시개발법이란 법에서 따로 규제를 하고 6문제가 나오는 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12문제예요. 도시계획 사업에서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만. 그리고 또 하나,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이와 같이 A란자의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도로, 공원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을 쭉쭉 뻗은 길을 만들려면 소유자들이 순순히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해서 규제를 가하죠. 그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 그럼 뭐한 얘기야? 요 A를 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토지 임마 도로 부지니까 까불지 말고 갖고 와봐. 우리 이거 나한테 싸게 좀 팔어. 안 팔겠지. 그쵸? 그러면 협의하다 안 되면 수용으로 가는 거예요. 수용 재결 거쳐가지고 수용으로 가는 거죠. 절차 밟아서. 그러면 강제로 뺏어다가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도시계획설로 결정이 되어지면 그 도시계획설이 결정된 걸 사업하는 걸 뭐라 불러? 이걸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 불러요. 진짜?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인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구나. 이 세 가지.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이 도시계획 사업만 배우는데 이것만 3주 걸려요. 한 주. 그쵸? 매번 우리의 상태가 정비법만 들어가면 안 좋아지잖아요. 왜? 그쵸? 노후불량어 좀 그냥 짜증나 죽겠네 이러면서 힘들어요. 정비법이 제일 따지고 보면. 그쵸 여러분? 근데 하면 할수록에 내용이 깊어지니까 다들 쉽진 않습니다. 개발사업도 그렇고 시설사업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 수용 같은 거 할 때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걔도 또 어려워요. 수용 자체도 사실은. 그렇죠? 쉬운 점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중개한다면 정말 공법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토지를 중개할 때. 대부분은 근데 뭐 아파트 전월세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별 필요 없긴 합니다만 나중에 할 때가 있겠지.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두 번째 계획하는 게 뭐죠? 바로 토지의 이용 규제예요. 시작. 토지의 이용 규제. 그럼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정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용도지역제예요. 용도지역제. 그러면 용도지역은 뭘로 정하죠?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요. 뭐로 정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토지마다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뭐 하는 거다?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나 토지가 농림지역에 있는데 나 내 토지 아파트 짓고 싶은데 못 져요. 이해합니까? 토지 용도가 아파트 짓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뭐냐는 것은 토지의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칼자루를 진 놈이 자기와 자기 주변에 도움을 주려고 행동하는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 나중에 시장 퇴임하고 나면 잡혀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해가십니까?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용도 지역은 네 가지, 도시 지역을 포함해서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안 돼요, 중복 안 돼요,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우리 공법 공부한 지 6개월 됐잖아요. 기억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나머지 모르겠어요, 잘. 그리고 왜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되냐면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같은 거예요. 토지에도 하나하나의 성이 있는데 넷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관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말 건 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 외의 지역. 그래서 법조문에서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는 이러고 나오면 아, 관농자를 얘기하는구나. 그쵸? 시작.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는 이러고 나오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등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도시지역은 다시 뭐가 되죠? 주상, 공록, 도시지역 써봐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4대 용도지역이 또 나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4개로 분리가 되어져요. 근데 매번 얘기합니다만 주상공하고 마찬가지 녹지도 도시라는 사실. 뭐라고요? 주상공과 마찬가지로 녹지도 도시다. 근데 녹지를 도시로 두는 이유는 뭐다? 도시지역에 녹지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 뭐야? 인왕산 등등 녹지. 다 녹지입니다. 그것도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상공 일대에 녹지가 없으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는 주상공의 산소통입니다. 그래서 녹지는 도시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녹지도 관농자처럼 뭐이긴 하다? 미개발지이긴 합니다. 미개발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법조문 나올 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지금 잘 나와요. 녹관농자. 그럼 뭐라고 이해하자? 미개발지구나. 녹관농자. 그럼 미개발지가 갑자기 개발되어지면 난개발되겠구나. 뭔가 추가적 규제가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의 조문이 나와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사소한 용도지역 같지만 그 취지가 어떻게 불드냐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의미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주상, 공록, 도시지역. 도관농자는 밝고 경쾌하게, 주상, 공록은 약간 처절하게,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까?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그렇죠. 주상. 애미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상. 뭐라고요? 주상공로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관농자는 도시 외의 지역, 녹관농자 나오면 미개발지. 이렇게 이해하자고. 하지만 녹지는 어쨌건 도시라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거.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되니까 기억나시죠? 만약에 요 동네가 도시지역이었는데 요 안에 뭐가 있었어? 이렇게 국가유산 같은 게 있었어. 문화유산, 남대문, 숭례문 등등. 됐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서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위에다가 지구를 덧대. 예를 들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러면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여기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니까 함부로 철거할 수가 없어.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구나. 봐봐. 지역에 지구를 덧대는구나. 해봐. 지역에 지구를 덧대는구나. 특정 목적에 대해서. 왜냐면 용도 지역만으로 모든 걸 제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역은 베이스야. 그리고 지구는 그 위에 덧대는 옵션인 거지. 일종의. 우리 차 살 때 옵션 넣잖아. 풀 옵션.
꿈의 차야. 뭐라고요? 용도지역이 있다. 그 위에 옵션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옵션 용도지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보호지구 같은 거야. 그럼 용도지구 몇 가지? 9가지.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이제 그만 놀래. 암기 코드야 그냥. 뭐라고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풀로 얘기하면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생각을 해. 취재, 특정용도 제한지구, 진,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보고에 의하면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 총 9가지의 용도지구가 있다. 그러나 지역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한다. 용도구역은 뭐야? 지역지구만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2차 옵션이야. 그렇죠? 지역은 베이스, 지구는 1차 옵션, 구역은 2차 옵션.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 구역에 대한 부분은 총 7가지고 요번에 우리 36회 때 문제에서 반드시 물어볼 얘기고요. 요번에 용도 구역이 완전 핵심이야. 뭐라고요? 용도 구역이 완전 핵심이다 라는 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 정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뭐 외울 때 앞자만 따지 말고 뭔지 네이밍 작업을 해야 돼. 안 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요즘에는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암콜 많이 따거든요. 스스로 딸 때 뭔지 이름 붙여줘야 돼. 본인이 스스로 따도. 그렇죠?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제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이에요. 총 7가지입니다. 근데 요번에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혁복입은 요번에 개정돼서 작년 2월 달에서 들어온 부분인데 이건 완화의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완화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말은 완화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완화를 주로 하는 거야. 제수시도는 뭐고? 주로 강화를 주로 하는 거고. 하지만 강화, 완화 다 한다고 나와. 근데 주로 뭐다? 완화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혁복입이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봐봐요. 뭐 좀 물어봅시다. 도시혁신구역을 정하자. 그래서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잘 만들려고 시너지를 주자. 복합용도구역을 정하자. 기존 시가지를 정비할 때 복합적인 용도를 정할 수 있게 해줘서 전면적 재개발보다는 뭐다? 점진적 재개발 같은 걸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완화해주자. 그게 복합용도 구역이다. 이건 신도시, 기존 시가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런 거 할 때 도시계획설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겠지. 하다못해 전철역이라도. 그럼 뭐야? 지하엔 철도 지나가죠? 지상에는 공원이 있죠? 학교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서를 입체복합하기 위한 완화가 필요하다. 이해갑니까? 다만 이 3가지는 뭐야? 완화되기 때문에 뭐가 우려가 돼? 남용될 우려가 있어. 항상 완화가 나오면 뭐 걱정해야 돼? 남용의 우려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 완화되니까 막 남용될 것 같다 라는 우려가 항상 나와. 그러니까 야 먼저 공간의 재구조화 계획을 봐봐 선행하여 만들자.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기 전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이 3가지만큼은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남용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었다면 결정했다면 나중에 뭘로?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에 결정고시가 있는 걸 그냥 간주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뭘 만드는 거야? 선행계획을 만드는 게 공간재구조화 계획이에요. 그럼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모든 도시관리 계획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하죠? 혁복입,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혁복입,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뭐가 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 의무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셨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 다만 입체 복합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때만 협복과 쓰라 했죠. 함께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공간 재구조역을 만들어요. 협복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도시관리 계획으로 만듭니다. 이해가셨죠? 뭐라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서 협복입 중에 뭐는 입체 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다면 얘는 그냥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용도구역에 불과하겠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협복인 거야. 오리지널은. 하지만 함께 한다면 얘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내 말 때 내야죠. 그렇게 해서 선행계획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만들어지면 도시관리 계획 등은 결정 것이 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지. 그러면 남용을 방지하고 좀 더 센스 있는, 뭐죠? 난개발되지 않는 그러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아마 100% 제가 장담을 하건데 요번에 36회 시험에는 분명히 다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이반 결정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럴 겁니다. 아마 평가사 기출 4월 5일 날 준 거 풀어보셨겠지만 나왔죠. 평가사 문제에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이반 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답은 너무 쉽게 이반 제한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하는데 포함한다고 나와 답이었지만. 알겠습니까? 어쨌건 그 얘기들. 이게 바로 뭐다? 가장 큰 두 덩어리. 지금 뭘 본 거야? 도시관리계획. 그쵸? 그럼 도시관리계획은 크게 두 가지인 거야. 도시계획 사업 한 덩어리. 그리고 용도 지역제해 한 덩어리. 크게 두 덩어리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셨죠? 얼마 되지도 않는 이것만 거의 4주치, 5주치. 이게 사실 이게, 요것만.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도 있다.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일부 서초동 일대, 노원 상계 일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하자. 그럼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 적률, 높이의 최고 수준 한도 등 요 동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럼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뭐다? 지구단위 계획. 그쵸? 이것까지 본다면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끝난 거야, 사실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지. 됐죠? 하지만 절대로 이 안에 없는 게 있죠? 이 안에 없는 거. 뭐라 했어요, 제가?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얘를 답으로 많이 나와요.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시작. 그리고 계기면 안 된다. 왜? 너무 가혹했어. 처음 아직까봐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요 그림 안에 없어요. 그러면 앞에 8페이지 가서 확인해 볼게요. 8페이지 가서. 그러면 요 목차에서 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거든. 그러면 그 14페이지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원 법조문에 이러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자. 됐죠? 그리고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 수, 시, 도, 혁, 보, 입이다. 용도 구역. 됐어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 수, 시, 도, 혁, 보, 입이다. 다 아까 14페이지 있었죠? 그 얘기. 그 다음 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뭐 좀 물어볼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한 게 뭐지? 도시계획시설. 화살표 있잖아. 뭐라고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했어? 그럼 뭐가 돼? 그게 바로 도시계획시설. 됐습니까? 이걸 사업하는 게 뭐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 거고. 이해가셨죠? 그 다음 또 하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도시관리계획 내용이고, 정비사업에 대한 것도 관리계획 내용이고,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관리계획 내용이죠.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뭐는 없다? 여기에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 박스 안에 없잖아.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별도의 구역입니다. 목적성 구역. 계기성. 계기성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시작. 계기성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매번 얘기한 거죠. 뒤에 가면 얘기할 거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요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있는데 잘 봐봐. 도시관리 계획에서 지역하고 지구에 대한 부분에 지정 변경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정 변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용도구역에 대한 제수 시도에 대한 부분도 뭐가 되죠? 지정 변경만 나와 있지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한다는 말은 뭐다?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번, 2번 얘기할 때 특히 뭐가 된다? 아, 여기서 행위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까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정 변경만 하는 거지 행위 제한까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과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 계획을 정한다? 아니지. 지역의 행위 제한은 따로 별표가 있지. 지구는 조례가 있고 구역은 별도의 다른 법률이 있거나 따로 뭐다 별표가 있지.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지정 변경이야. 1, 2번은. 이해가셨죠? 근데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을 봐보면 근데 구역만 지정 변경하는 게 아니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잖아. 아, 얘는 행위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는구나. 지구 단위 계획은. 그리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 구역에 대한 부분도 지정 변경하는 게 아니라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 계획에 대한 부분에 행위 제한까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는구나. 요 세 개가 특이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 계획. 이거는 지정 변경만 하지 않고 행위 제한까지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계획을 하잖아요. 이해가셨죠? 조금씩 시각을 넓혀갑니다. 그렇죠? 다 평가 나왔던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목차는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가면 용어 정의부터 쉬었다 가서 문제 풉시다, 이제.